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8강에는 이디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디엄은 수거와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자, 수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교재에 나와 있는 수거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거는 뭐 우리가 익숙한 언어란 뜻인데, 그 이디엄은 특히 제가 이디엄 옆에서 슬랭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슬랭이라 하면 은어 같은 거잖아요. 속어 같은 건데, 그 이미 이 이디엄 편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속어화된 이디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도 조금 공부 안 하거나 뭐 그러면 잘 모르거나, 또 유학생도 오래 살아도 이거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이디엄이 참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점수 차가 격차가 나는 게 이디엄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단어는 보통 책에, 보캐러리 책에 어디나 나와 있는 건데, 이디엄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이 이디엄 책을 사서 공부하거나 또 그런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시험에 많이 등장할 수 있고 또 나왔던 거, 그래서 공무원에서 편입까지 뭐 웬만한 데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커버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섹션 1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 예문과 함께 더불어서 보시면 쉽게 습득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 섹션 1에 당근과 채찍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arrot and stick, 당근과 채찍 다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란 건 뭐 그 달리 말하면 그 회의와 협박이나 벌이라고 하면 채찍은 벌이겠죠. 자,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나 회의와 협박의 의미를 가진 그 carrot and stick을 보시면 you can use a carrot and stick approach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다. 때로는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막 이런 것이죠. 자, 이런 carrot and stick은 뭐 굳이 암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beat a dead horse입니다. 그냥 번역이 될 것 같아요. dead horse니까 죽은 말이죠. 죽은 말을 막 때립니다. 죽은 말을 가라고 막 채찍질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노력해봤자 헛수고가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2번 같은 그 beat a dead horse도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상으로 이제 그러면 동의어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8강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디엄이라는 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와 좀 별도로 이디엄 편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때 그 헛수고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be futile. 이 단어 괜찮나요? 여러분 futile 전에 행시에 나왔었습니다. futile. 이런 futile labor 그러면 헛수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 futile 동의어가 나왔을 때 답이 useless였습니다. 어떤 명사에 les 붙이면 반대말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좋나요? 자, futile labor입니다. 그럼 얘는 헛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헛수고, futile labor. 헛노동 그러지 마시고 헛수고로 번역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공부하다 보면 또 헷갈리는 단어가 fertile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fertile은 기름진, 뭐 옥토에 이런 단어 아닙니까? fertile.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진 옥토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다산에 다작의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단어 때 이미 다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죠. fertilizer가 비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e was only beating a dead horse. 그럼 그저가 뭐냐면 only잖아요. 그저 단지 헛수고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죠. beat a dead horse. 기억할 가치가 있겠죠? tug of war 그럼 줄다리기 아닙니까? 줄다리기가 tug of war 줄다리기. The two parties were in a bitter tug of war. 양 당사자는 그 bitter가 뜻이 뭐냐면 원래 힘든 또는 쓰라린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파티란 단어는 아시겠지만 어떻게 번역하라 그랬어요? 얘는 그냥 파티. 두 번째는 당, GMP와 MD가 있다 그랬죠. MD는 민주당이고요. MP가 있죠. 민주당이고요.
GNP는 한나라당이 있겠습니다. 그죠? Democratic Party 그러면 민주당, Grand National Party 한나라당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Party. 그래서 Six Party Talks 그러면 육자 회담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two parties는 양 당사자 이렇게 번역할 가치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옆에 놓고 펴보시면서 한번 강의한 것은 또 배운 것은 항상 옆에 놓고 여러분 봐주시는 거죠. 자, keep the ball rolling. 시험에 너무 잘 나왔던 겁니다. keep the ball rolling. 그러니까 볼을 계속해서 굴리는 거잖아요. keep the ball rolling. 흥이 깨지지 않게 하다. 계속 하는 거죠. We try to keep the ball rolling. 우리는 그 흥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뜻입니다. 여러분 try는 to 기본적으로 try to와 try ing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뜻입니다. 그럼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입니다. 언제 강의를 또 하게 되냐면 동명사 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어떤 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있다는 거죠. 반드시 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try to는 하려고 했는데 되게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봤는데 잘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삼아 시험 봤는데 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좀 열받죠? 시험 삼아 대충 시험 봤습니다. 대충은 아니겠죠. 그렇게 말을 할 뿐이겠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try는요. try o는 뭐라고요? 얘는 입어보다, 신어보다, 써보다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Can I try this hat on? Can I 용법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hat이니까요. 이 모자 써봐도 돼요? Can I try this dress on? 이 옷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shoes on? 이 신발 신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시험 방법은 되게 on이 가로놓기 나올 것이다. 여기 뭔가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try the dishes 이렇게 한번 볼까요? try the dishes 얘는 시식해보다 뜻입니다. 음식을 먹어보다 뜻이죠. 그래서 어느 시험에서 말이죠. 이 try가 가로놓기 시험 나온 바가 있습니다. try the dishes 꼭 정리하시죠. 이때 가서 쓰지 않습니다. 자, keep the ball rolling 정리해 주시고 기출 단어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플레이볼은요. 플레이볼은 열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협동하다, 협력하다 뜻인데 되게 사람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예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if you play ball with me 만일 네가 내게 협조를 해주면 그렇다면 everything will work out alright.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뜻이죠. 여러분 이 play ball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의어가 그러면 cooperate입니다. cooperate 협동하다죠. cooperate입니다. 되겠죠? 협동하다가 바로 나올 수 있어야죠. 자, play ball, cooperate입니다. 협동하다, 협력하다. 자, 우리 뭐 동의어들은 앞에서 다 이미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주로 이디엄 쪽에서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knockout은요, 미인입니다. knockout. 우리 KO라고 하죠, KO. knockout입니다. 미인으로 번역할 수 있겠느냐? She's a knockout and he's not about her. He's not about her. 뭐 그냥 완전히 빠진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미인이라서 she's a knockout and he's not about her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인이라는 표현 knockout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자, she was a beauty when young. 여러분 이거 번역 어떻게 한다고요? when young 이거 말이 되나요? 됩니다. 왜? 여기에 생략된 말이 she was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그리고 생략의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죠? 간결성. 좀 안 좋다면 그는 어렵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쓰기 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when형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 안 나왔습니까? 그래 여기 생략됐다니까. 왜 생략합니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이게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젊었을 때 그 여자는 뭐였다? 미인이었다 뜻입니다. 이상하다. beauty가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관사를 붙였느냐? 그래,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 특징. 관사 X, 복수형 X죠. 관사를 붙였습니다. 물론 단수 취급하죠. 동사를 쓴다 그러면. 근데 여기다 어를 붙인 거는 명사가 전용되었다. 이거를 보통 명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beauty라는 건 미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를 붙이면 미인으로 되어서 보통 명사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단어 정리할 때 beauty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she was a beauty when young입니다. 자, knockout 기억해 주실래요? knockout. 자, 이디엄입니다. 우리 슬랭화된 이디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hang in there는 언제 이런 걸 여기서 이거 암기할 때 뭐가 좋냐면요. 우리 생활영어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자, 생활영어가 한 2개, 20개에서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 생활영어의 하나의 대답이나 그 대화를 나눌 때 이 한 줄씩 암기해 두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영어를 그 영어권에 가서 공부를 안 해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영어권에 가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영어 안 써먹어봤다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hang in there인데 just hang in there, just hang in there 많이 쓰잖아요. 그냥 좀 찾고 기다려. 네? 좀 찾고 기다려. just hang in there 많이 씁니다. I'll be there soon. 내가 금방 갈게. I'll be there soon. Just hang in there. hang in there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ang in there, hang in there. 이걸 암기 안 했으면요. 말을 안 써먹어 왔어도 물론 문제지만 암기 안 했으면 뭐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거를 막 해석하려 들 거 아니겠습니까? hang은 매달리다인데 또 교수행에 처하다인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be hanged가 교수행에 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The murderer was hanged for a killer, 또는 for killing, 아니면 for murder. He was hanged. 자, he로 할게요. He was hanged. 이 표현 괜찮아요? 여기 항상 죄목이 나와요. for murder. 그럼 얘는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죠? 살인죄나 살인입니다. 그는 살인죄로 교수행에 처해졌다 뜻입니다. 그죠? 킬링 뭐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동명사 써도 된다 이거죠. 여기 갑자기 theft 쓰면 이건 영어를 떠나서 법의 문제죠. 그런 절도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어색하잖아요. 절도했다고 교수 사형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go to part이 파멸을 하다 못 쓰게 되다 뜻입니다. go to part. 단지에 들어가는 건가요? 단지에 들어가는 거야? 못 쓰니까 그냥 거기다 폐기 처분하는 건가? Go to per. This plan has gone to per. 여러분 현재 완료 썼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를 왜 썼을까요? 왜 이렇게 안 썼을까요? The plan, this plan was gone to per. 이렇게 하지 말고요. 수동태를 할 필요 없죠. The plan went to Perth. 왜 이렇게 안 썼을까요? 아니, 썼다면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단순 과거, 얘는 완료형이야. 그러면 이 계획은 또는 그 계획은 못 쓰게 되었다 뜻인데 나중에 다시 쓸만해서 다시 진짜 꺼내서 다시 그거를 다시 계획을 추진했는가 우리 또 모르잖아요. 근데 This plan has gone to Perth. 그러면요 뭐가 돼요? 이 계획은 쓸모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아직도 쓸모없는 상태로 있어 라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는 뭐죠?
과거에서 일어났던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될 때 시간의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시제 때 공부할게요. 예? 앞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 현재 완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 완료란 앞선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그거는 또 그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단어만 그냥 나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암기한 사람은 이미 문법은 거의 뭐 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법은 아무리 돼도 단어는 안 된다. 그건 다른 영역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drank on the house 괜찮은 표현이죠. drank on the house. 이때 on the house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on the house는 뭐라고요? 공짜로예요. 공짜로. 공짜로입니다. 자, on the house는요. 자, 공인회계사에서도 시험에 나왔고요. This liquor is on the house. 그러면 이 술은 공짜야. 그러니까 술집 등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설마 집 위에서라든가 뭐 집에서라고 번역하지 않겠죠? 그런 거 시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on the house가 시험에 나오면 또 free입니다. 여러분 free가 도출되는 게 되게 많죠? 다시 한번. 자, free가 어느 때 나오냐? 그러면 free란 답이 유도되는 걸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CF로 정리하세요. 어느 책에 없어요. 저도 책에 적어놓은 바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for nothing 1번요. 두 번째는요. on the house입니다. 세 번째는요. emancipate. 네 번째는요. complementary. 이겁니다. 우선 이 네 개만 기억해 주세요. 네 개요, 네 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얘와 비슷해요. 사실은 5번이라면 set free 있잖아요. set free. 그러니까 set free라고 하지 말고 let go of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free라고 써도 무방한 것들 좋잖아요. 이런 거. 이거 책에다 써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For nothing은 뭐죠? I got it for nothing. I got it for nothing. 무슨 말? 나 공짜로 이거 얻었어. I got it. I got it for nothing입니다. 쓰시는 거죠? 답이 free입니다. 여러분 얘는 세 가지 있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수거편에 적어놨을 거예요. 하나는 for nothing이 공짜로 뜻이 있고요. without payment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without reason. 무슨 말? They struggled for nothing. 그들은 괜히 싸웠다. 그래야지. 그들은 공짜로 싸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in vain, 헛된 뜻이 있습니다. 헛된, in vain. 근데 그 중에서 free 뜻도 있구나. 꼭 해야 되죠. on the house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on the house죠. 공짜로. 그 다음에 emancipate는 또 구급영어에 나왔던 거 해방시키다. free, 동사죠. 그때는 동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on the house 같은 것은 이것도 좋아요. 이런 답도 좋아요. gratis가 공짜로 뜻이죠. 여러분 공짜란 단어에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gratis입니다. 7급에서는 gratuitous 이것도 시험 나왔죠. gratuitous, gratis, free 이런 거 시험 나왔습니다. 자, emancipate는 해방시키다. 제가 노예 해방령 말씀드렸죠. emancipation 보통 이게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대문자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다 그랬잖아요. 노예 해방령 1863년에 그 노예 해방령 미국의 노예 해방령 우리나라는 뭐 공노비 산업을 완전히 해방시킨 갑오경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1863년 우린 1895년이죠. 갑오경장인가 그거죠. 자, 이때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요. 그걸 emancip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emancipation 이렇게 소문자로 쓰시면요. emancipation 쓰시면 얘는 그냥 북권으로부터의 해방, 가부장적 그 뭐죠? 그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 그걸 emancip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emancipation이라고 합니다. emancipation. 답이 free였습니다. 이 complimentary는 보통 ticket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뭐예요? 공짜표라고요. 설마 compliment가 칭찬하다야 그러면 이게 칭찬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사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칭찬 티켓이겠어요? 잘했어요 라는 티켓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대권
무료 입장권, 공짜 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let go는 뭐예요? 풀어주다 놓아주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free야. 되겠죠? release라고요. 공부하셨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ink on the house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inner jam과 inner pickle이 있는데요.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jam. in a jam인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말하는 딸기 잼의 그 잼이 이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잼이라 그러니까 영어라니까 잼이 영어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는 땜도 한국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청평댐, 뭐 소양댐, 땜도 영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in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어떤 상태에 처한 거죠. in a jam, 궁지에 처해서 이런 copy machine, 그러니까 복사기 선전할 때 no jam, no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인가요? 네. 안 걸린다고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in a jam이 궁지의 원리로 저는 번역했던 게 in a jam. 거기 in a pickle과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난처한. pickle이 뭐냐면 공경, 궁지, 곤경, 어려움에서 피클 동의어가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공부하셨지 않겠습니까? 단어에서. 여러분 단어와 수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피클 단어 봤는데 피클 하면 오이장아찌만 생각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피클 동의어 predicament, 그러니까 dilemma, trouble, quandary 이런 거 공부하셨죠?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다 해드렸고요. 자, she always counts on me when Jane is in a jam. 이런 영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 이름 제인입니다. 제인이 궁지에 몰릴 때 늘상 나에게 의존해. count on이 의존하다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존하다 동의어가 depend on부터 한 10대 개 있었는데 정리해드렸습니다. depend on 있잖아요. 자, in a jam 참 좋고요. 그 다음에 in a pickle은 난처한 공경에 처해 있는 뜻인데 의미가 거의 같아요. Sorry to hear you are in a pickle. 네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참 안타까웠어. 이런 거죠. 그럼 뭐 그냥 formal sentence로 말 I'm sorry 나가면 돼요. I'm sorry to hear that you are in a pickl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죠? 그럼 pickle 동의어 진짜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pickle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랬죠? predicament. 그럼 더 쉬운 단어는 뭐게요? trouble. 그죠? in a trouble. 반대가 out of trouble. dilemma. 됐죠? dilemma. 그 다음에 quandary 이런 단어가 좀 어렵죠. impasse,도 괜찮나요? impasse. 시험 너무 잘 나오는 이런 거, 이런 수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polite입니다. polite 스펠링 잘 보시고 lodge 좀 어렵고 그 다음에 deadlock, standstill, stalemate 이거 deadlock, standstill 그 다음에 stalemate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해드렸거든요. 자, 곤경, 궁지, 난관, 어려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 중에서 in a pickle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CF하고 fickle은 뭘까요? fickle 그러면 얘는 변덕스러운 whimsical, 또는 capricious의 동의어. 이걸 쫙 정리 또 해드린 거예요. 또 앞으로 또 할게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모처럼 이디엄을 공부하니까 완전히 암기하기 위해서 그 주변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2번은 melting pot은 우리가 인종의 도가니라 합니다. 특히 미국을 그렇게 말할 때, 지칭할 때 수많은 다양한 종의 인간들이 미국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녹아들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물론 갈등이 많이 심하긴 하죠. 그래서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다. 이렇게 melting pot이라고 말합니다. The USA, 여러분 미국은 덜을 붙입니다. 덜을 붙이는 나라, 기억할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하나는 미국, 네덜란드, 필리핀이죠. The Philippines, the Netherland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The Korea 이런 말 안 들어보죠? The Japan, the China 안 들어보죠? The France 안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영국, 아니 미국, 네덜란드, 필리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USA is said to be a melting pot of races. race가 뭡니까? 경주가 아니라 인종이죠. racial problem이 인종 문제잖아요. 그렇죠? ethnic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미국은 인종의 도가니라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은 인종의 도가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거 번역을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한마디 써볼게요. 만약에 얘의 차이점을 알면 됩니다. He is rich. 그는 부자야. 이건희 부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약간 평범하게 생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부자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He is rich. 자, 그는 부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뭘까요? He is said to be rich. 그는 부자래요. 만약에 그가 부자라고 말하면 네가 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he is said to be rich입니다. 그는 부자래요. 그 사람 범인이래요. He is said to be a criminal 이렇게 되죠. culprit 이런 거죠. 그 사람 형사래요. He is said to be a detective. 그 사람 선생님이래요. He is said to be a teacher. He is said to be a musician. 뭐라도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대체 뭐냐? 이런 단정한 거잖아요. 그는 부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이 이랬었다고 알면 참 좋겠다. They say that he is rich입니다. They say은 그들이 말한다로 번역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people say that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부자랍니다. 그 말이에요. 단정하기 싫었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복문이었댔어요. 이걸 단문으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앞으로 이런 부정사의 시제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사의 시제를 딱 공부하고 나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단어만 알면 돼. 내가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매끄럽게 안 돼. 왜 그럴까요? 문법 모르니까. 그래서 그 문법은 저는 윤활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unresalt는 제 몫을 하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어느 때인가요? 그때 중세 그 이전이 로마 시대인가요? 그때 군인의 월급이 뭐 소금으로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방사능 공포나니까 또 짝퉁의 나라 그 중국에서는 막 그 소금을 그 사재기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소금이 참 중요한 거죠. 많이 먹으면 뭐 죽겠지만은. 네. 자, on one's salt는 자기 몫을 다합니다. You've got to earn your salt. 무슨 말? 바꿔을 해야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꿔을 해야죠. have to입니다. You've got to earn your salt입니다. 되겠죠? Yeah, salt. 그 다음에 a sweet tooth는요. 예를 들어 너 단 거 좋아해? 그럼 do you have a sweet tooth? Do you have a sweet tooth?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sweet tooth는 달콤한 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tooth가 이빨이 이잖아, 이. Do you have a sweet tooth? 또는 I have a sweet tooth. 나 단 거 좋아해. 이렇게 씁니다. We all have a sweet tooth in our family. 우리 가족 다 단 거 좋아한다고요? 이가 안 좋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sweet tooth. 암기하세요. sweet tooth. 그러니까 일반 수거에 정리해 놓기는 조금 그런 것들입니다. 이디엄 편에 제가 실어놨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나오는 거는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내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V 디너라는 건 뭐냐면요. 그 TV 식사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간이식 가로속에 해놨습니다. 열만 주면 가열을 하면 먹을 수 있는 식품. 이걸 냉동식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가열을 냉동 그러죠. 냉동된 거야. frozen 됐다고 frozen. 냉동육이 뭡니까? 냉동육 그러면 frozen meat이죠. frozen. freeze 과거분사 씁니다. 이렇게 되겠죠. 냉동육입니다. 냉동고기죠. frozen 씁니다. freeze, froze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TV 디너라 그럽니다. TV 식사, TV 보면서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I always stock up on TV dinners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그 냉동식품이랄까 그거를 막
늘상 이렇게 쌓아놓는다고요. 쟁여놓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뭐 가정에도 있겠죠. TV 디너 기억하세요. TV 디너 좀 즐겁게 재밌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레몬은요. 결함 있는 차라고 해놨는데요. 고장난 거 다 레몬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레몬법이라고 있습니다. 레몬법.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불량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사고 난 거 그런 걸 처리해주는 그런 법률 또 그런 것을 다루는 또 변호사도 있고요. 레몬이라 합니다. This is lemon car 그러면 이거 또 This is lemon car 그러면 이거 고장난 차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레몬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The computer you bought in the market was cheaper lemon 무슨 말? 네가 시장에 샀던 그 차 있잖아. 컴퓨터 있잖아. 그거 분명히 그 불량품이야. 이해하겠어요? 잘 안 된다고요. 작동이 안 된다고요. 막 조리품 있잖아요. 그런 거 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이 진정 레몬으로 시험에 나오면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번역해 나가실 때 그냥 보이는 대로 번역이 잘 매끄럽게 돼.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번역되는 거라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레몬 기억해 주시고요. 러브 애플은 토마토입니다. 러브 애플이. 슬랭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면 그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담도 뭐 중국에서 온 속담 같은 거 보시면 사자성어 보면은 막 중국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쓰긴 쓰더라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배경을 다 설명해야 한다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They used apples of love when they made ketchup. 내가 케첩 만들 때 그들은 케첩 만들 때 토마토 쓴다고요. 러브 애플. 사랑의 사과라고 하지 마세요. 예, 기억해 주시고. Spill the beans. 줄 치세요. Spill the beans. Spill the beans가 비밀 등을 누설하답니다. Who spilled the beans about it? 누가 비밀 누설했지? 발설했지? 여러분 비밀을 누설하다의 좋은 단어 소개할게요. 이미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비밀을 누설하다, 발설하다, reveal, divulge, disclose 이런 거 기억나시죠? divulge 기억하셔야 돼요. disclose 그 다음에 reveal 그 다음에 괜찮은 단어가 let on과 let out이 있습니다. let on이나 let out이나 의미가 거의 유사합니다. let on, let out, 비밀 등을 이렇게 폭로하다 뜻입니다. 기억하셔야죠? 그럼 이것의 반대가 conceal이죠. conceal은 뭐예요? concealment, 은닉이죠. 감추다, hide입니다. hide. cover죠, cover, 그죠? 감추다입니다. 별거 아니죠? 밑에 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divulge, disclose 이렇게 reveal, let on, let out이 있습니다. 자, spill the beans는 좋은 수거죠. 관용구죠. 이디엄입니다. spill의 과거는요. spill, spilled 하는 사람도 있고요. spill, spilled 무슨 말? 그러니까 규칙 변화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dream의 과거에 뭐야? 그럼 dreamed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dreamed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됐죠? 자, who spilled the beans about it? 그에 관한 얘기 누가 폭로했어?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spill the beans 줄 치셨죠? 자, 여러분 in a nutshell 너무 시험에 잘 나와.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해서 let me put it in a nutshell 무슨 말? 제가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그 말입니다. 직역해볼까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간단히 말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Let me introduce myself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좀 이렇게 introduce 하게 해주세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소개할게요 뜻이죠. 간단히 말, in a nutshell. 좋죠?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해서를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Shortly speaking, briefly speaking이죠. 무슨 말? Shortly speaking. 아니면 briefly speaking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걸 독립 부정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To make a long story short이죠. 좀 길죠? To make a long story short이죠.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간단히 말해서. 써드릴까요, 그거? 안 써드리면 또 뭐라 하겠죠?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법으로 딱 터치하면 해보면 독립 부정사로 말해보겠다. 이 부정사예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그냥 번역해도 괜찮아요. 긴 이야기를 make 보면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이야기를 짧게 하는 거야.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간단히 말해서. Briefly speaking, shortly speaking, in a nutshell. 잘 기억해 주시죠. 비법은 강화하다입니다. 이거 강화하다. 강화하다 뭡니까? 강화하다 뜻을 약하게 하다의 반대가 강화죠. 자, 그러면 the police decided to beef up the war on crime. 범죄와의 전쟁이죠. 범죄와의 전쟁을 강화하겠다고 막 결정했어요. The police는요. The police는 뭐죠? police형 집합명사의 세 가지 특징. 더와 함께 써라. 여기다 s 붙이지 말라. 그게 복수형이 없다 뜻이고 무슨 취급하라? 복수 취급하라. The police are under murderous track. murderous track. 무슨 말일까요? 경찰이 살인자의 뒤를 쫓고 있다. 쫓고 있다가 어디 있습니까? 이 원 속에 들어있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진행이야, 진행. The police are. 복수 취급해. 이거 번역할 때요. 그 경찰 번역하시면 또 문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금방 얘기합니다. 경찰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아는 그 박순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정령 그 경찰이라고 번역하고 싶으면 the policeman이죠. The policeman is 이렇게 나오겠죠. 경찰이 가로 경찰들이 괜찮아요. 경찰 반 멍삼 다. 경찰들이 살인자의 뒤를 쫓고 있다. 여러분 쫓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쓰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말하고 싶다. chase after 이 단어를 쓰죠. chase after. chaser 영화 있었어요. chaser 추적자죠. chaser. chase after. 물론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 이런 표현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the police are chasing after a murderous track 그래도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경찰이 이미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동네 나올까요? 명사. 어느 명사? 집합명사. 거기 폴리스형 집합명사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암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The police are on the murderous track. 진행, 복수, 더와 함께 쓰인다, 살인자, 뒤, 흔적 이렇게 됩니다. 자, the police decide to beef up 강화하다의 동의어만 하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강화하다, reinforce입니다. reinforce 단어 시간에 했는데요. intensify. 그러니까 이디엄 나오면 또 단어, 수거 나오면 또 동의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유기적으로 좋겠다. reinforce, intensify. 그다음에 strengthen, tighten. 좋죠. 반대가 뭐겠습니까? weaken, 약화시키는 거야. weaken, soften 이런 거야.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도 좋죠. fortify, 강화시키다. fortify, tighten, strengthen, intensify, reinforce, beef up. 그러니까 동의어 결국은 beef up 동의어 줄을 긋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르시면 해석하기 소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겠죠?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든다. 내가 적어도 진도에 맞춰서 강의 받은 것만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끊임없이 보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자, 2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